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Do you know BTS? 예, 방탄소년단. 맞습니다. 요새 방탄소년단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니까 어제 저 김정숙 여사,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이제 가서 그 어느 초등학교 가서 그 미국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뭐랄까 K-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청소년들도 K-팝에 굉장히 심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물어봤다는 거예요. Do you know BTS? 야, 그랬겠죠. 자, 근데 한류 문화, 이런 K-팝, 한류 문화 하면서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양 문화의 또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이 서양 사회에 파고들면서 서양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양 문화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뭐 그런 어떤 흐름 또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베트남 햄버거라는 게 있답니다. 예. 베트남 햄버거를 갖다가 뉴질랜드인가요? 방송사에서 약간 비하하는 듯, 즉 뭐냐니까 이만한 햄버거를 갖다가 이만한 젓가락을 갖고 서로 낑낑대면서 먹는, 그래서 아마 이쪽 베트남에서는 발끈했던 모양인데 그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 광고죠. 광고죠. 방송이 아니고 광고인데 네. 그냥 어설픈 젓가락질을 네. 하고. 네. 근데 그렇게 큰 햄버거를 젓가락으로 먹는다는 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뭐 컨셉 자체가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문화의 네. 어떤 비하, 네. 서양 문화의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젓가락을 쓴 건 수천 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은나라 때, 중국 은나라 때 은나라면 대략 지금도 한 3,400년 예. 전에 그 청동기 유물에 젓가락이죠. 젓가락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서양은 예. 가정집에서 이 포크와 나이프를 쓴 거는 불과 몇백 500년이 년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 르네상스 이후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도 음식을 먹다가 네. 손가락에 깨물렸다. 생각 깨물어야 이게. 그리고 네. 이제 뭐 어떻든 동양 문화권은 네. 젓가락의 문화, 또 서양은 포크의 문화라고 이렇게 대별하고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네. 그 프랑스의 기호학자의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네. 뭐 아시잖아요. 서양 포크는 네. 맹수의 발톱을 예. 닮았다. 그리고 동양의 젓가락은 그 곡식을 이렇게 조아 먹는 새의 부리가 닮았다. 그래서 동양의 문화 젓가락은 부리의 문화, 불의의 문화. 또 서양의 포크는 맹수의 발톱의 문화. 이치로 맞어요. 뭐 이렇게 예. 구별을 했죠. 근데 어떻든 지금 포크를 먹는 전 세계 인구는 한 30%, 네. 또 젓가락을 사용하는 또 인구는 한 30%, 맨손으로 먹는 것도 한 40%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문명적이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야만적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의 상대성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보니까 김경은 기자, 김경은 위원이 쫙 갖다 청산유수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경은 기자가 처음에 우리 2% 처음 우리 김경은 기자의 한중일 문화 산책 소개할 때 얘기한 드린 바 있죠. 그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 보면 삼국 젓가락에 대해서 우리 김경은 기자가 예전에 썼던 책이 고지 그대로 그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마 아무런 컨닝 페이퍼 없이 뭐 메모도 없이 그냥 쫙 풀어나가는데 좋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수성을 얘기할 때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전 세계 한민족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젓가락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 포크 쓰는 한 비율이 한 30, 그다음에 젓가락 쓰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뭐 아마 중국하고 또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일 거예요. 근데 이 3국의 젓가락의 결정적 차이는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국 사람들
젓가락 길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갔다 오면 일본 나무 젓가락이 좀 가늘지요. 이게 길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그 음식을 먹는 방법, 식탁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데 네. 그 중국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가족상을 네. 5대 동당이라고 합니다. 5대 동당. 예, 집 같을 동자에다가 집당자를 써서. 네네. 그건 뭐냐면 5대가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케일이 크죠. 우리는 제사도 그 4대까지 그냥 안 야, 지내는데 5대가 모이면 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냐면은 공찬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 식탁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둥그란 네. 그 원탁에 보면 위에 또 빙빙빙 돌아가잖아요. 그걸 촨판이라고 합니다. 촨판. 예, 촨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음식 멀리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기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젓가락이 예, 길죠.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그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젓가락이 긴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일본 사람들은 그 이치닝 마에라고 예, 독상에서 독상. 상을 받습니다. 그 독상 그 상을 그 치부다이라 그러고 혼자 밥 먹는 행위를 그 저기 이치닝 마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밥을 이렇게 손에 들고 네. 그릇을 들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렇게 저기 예. 그것도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그 젓가락이 예, 짧을 수뿐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그 밥상에다가 그릇을 놓고 밥을 먹으면 그 이누구이 개가 구이라는 건 먹다. 이누구이 개가 밥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문화의 차이인데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저 안동 그 반가라든지 이런 장 하면 절대 여기다 예. 밥 절대 손 못 넣습니다. 거지가 먹는 거. 거지가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거고 양반이 먹을 때는 딱 놓고 떠고 또 별도로 젓가락 넣어서 젓가락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네요. 그 일본은 사람은 이렇게 먹고 개는 이렇게 먹는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간이 되는 그 거죠. 길이는 딱 중간쯤 되겠군요. 그럼 젓가락도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가서 이제 일본 료칸 같은 데 가서 보면 젓가락이 남자 가늘어요. 근데 또 뾰족하죠. 끝이 뾰족하죠. 예. 그다음에 중국은 좀 굵은 편이더라고요. 뭉퉁하고. 뭐 중국집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끝이 그 뭉퉁하잖아요. 그 뭐 굵기에도 뭐 차이가 있나요? 예, 그건 음식의 재료 때문에 그런데 네. 중국은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이 그렇죠. 많습니다. 원래 그 중국 음식 기본은 돼지고기의 비계로 기름을 내서 그 기름에 돼지고기를 튀겨 먹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이 뭉퉁해야 그 또 젓가락이 길기 때문에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네. 일본 사람들은 뭐 생선이라든지 생선구이라든지 네. 회라든지 야채 절임 이런 걸 많이 먹는데 네. 예를 들면은 생선구이 같은 것도 해체하려고 그러면 끝이 뾰족해야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콩자반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정말로 이거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흉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젓가락의 비결인데 우리는 굵기는 예. 일본보다 또 중국보다 그 중간인데 중간이고, 예. 끝이 납작한 편입니다. 그렇네요. 납작하니까 동그란 것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 거는 맞네. 빼쭉하되 그렇지 그거 잡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이 젓가락을 철 젓가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옥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자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썼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라 시대 때 뭐 조선술하고 이 철기 기술이 가장 뛰어났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한 해에 중국에서 쓰이는 그 젓가락이 양이 수천억 개랍니다. 헤아리지를 못한답니다. 아니 인구는 한 13억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쓰는 게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이 그렇구나. 우리는 쇠 젓가락이니까 한번 쓰면 뭐 한 10년은 쓰잖아요. 특히 스텐이니까. 그 일본도
일본은 나무 젓가락에다 이렇게 오칠을 했잖아요. 예쁘게. 예. 근데 이제 와루바시라고 이제 일반 와루바시, 나무 젓가락을 쓰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치하치 소바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턴트 소바인데 네, 네, 네. 2대 8로 그 메밀과 밀 이런 정도의 그 배합이 된 소바가 메밀국수가 제일 맛있다. 네. 이러는데 그 국수를 만들어지면서 인스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와루바시 나무 젓가락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일본도 2천만 그루 정도가 한 해 이걸로 씁니다. 2천만 그루,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는 또 재밌는 게 이 나무 젓가락을 쓰고 나면 이거를 그 부러뜨립니다. 못 쓰게. 예, 습관이. 그게 그만큼 청결하다는 뭐 그런 것이죠. 그저 쫙 부러뜨린다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젓가락은 예전에 요즘 뭐 그런 풍토가 없습니다만은 저희 대학교 초기 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말기 아니었어요. 그 뭐 기껏 학생들이 노래 한다는 게 그저 저 어디야 그 대포집에 모여서 막걸리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쳐가면서 말이에요. 노래 부르고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됐죠. 근데 뭐 젓가락으로 치는 건 우리는 젓가락으로 장단도 맞추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식탁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큰 신뢰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 6계명이라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젓가락으로 책상을 친다든지 뭐 사람을 가르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그 저촉이 됩니다. 6계명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치 거지들이 동냥을 하는 그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젓가락을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놓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세로로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로 맞죠. 네. 예. 그게 뭐냐면 카레 문화의 어떤 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 칼을 이렇게 놓는다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위협하는 거죠. 찌르겠다는 뜻이고. 예,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그렇게 놓는 모양도 그런데 이거를 아래서 들어서 사람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은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장단을 맞추고 이러면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다.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다. 귀신을 불러오네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중국, 일본과 달리 우리는 역시 그래도 대한민국, 한민족은 역시 음주, 가무에는 짱입니다요. 혹시 그 장난감 행진곡 아시죠? 젓가락 행진곡? 젓가락 행진곡. 당당당당당당당 이거 알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러시아에서도 혹시 있나 그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셀레브리티 찹 왈츠더라고요. 셀레브리티. 그러니까 이게 찹이라는 게 이게 나무 이렇게 치는 거 이게 뭐 나무를 패거나 뭐 이런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젓가락 영어로 찹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찹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자 아까 이제 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칼을 갖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추면 이거는 거지들이 하는 짓이고 일본에서 가르치면은 귀신을 부르는 즉 이제 금기 이야기인데 뭐 특별히 뭐 금기시되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뭐 젓가락하고 금기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없죠.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왜 납골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한 뒤에 납골 수골이라고 그러죠. 수골.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수건을 할 때 하얀 젓가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이것은 곧 죽으라고 하는 재촉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참 보면 그래 우리 같은 경우 그러잖아. 저하고 이제 김경원 기자하고 이제 뭐 밥을 먹다 보면 야 이거 좀 더 먹어. 그래 젓가락으로 턱 음식 집어서 정을 표현하는. 우리는 이제 뭐 특히 정하니까 전이 생각나네요. 뭐 동태전 이런 거 턱 집어서 좀 더 먹어하고 얹어주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그건 곧 죽음을 재촉하는 그 오해받습니다.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금기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우리 옛날에 왜 그 대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북어 이렇게 그 시타를 했던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올렸죠? 걔네들은 이 젓가락을 이렇게 가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해서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왜요? 그걸 조상으로 아. 여깁니다. 그 걸어놓는 그 젓가락은 조상이 쓰던 젓가락인데 대체로 붉은 비스의 젓가락을 씁니다. 그것은 그 젓가락이 네. 그 자손들의 번영과 그 후손의 어떤 번창을 이제 기원하는 거고요.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젓가락을 쓴다는 건 먹을 게 있다는 얘기거든. 먹을 게 없으면 젓가락이 있을 또 그렇게도 이해가 그렇죠. 되네요. 근데 어떻든 서양에서는 이 젓가락은 길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의 답례, 예식의 답례 선물로 이 아주 흔하게 이 젓가락을 선물합니다. 어디가요?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뭐 수천억 개가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아 좋은 젓가락을 갖다가 결혼 답례품, 사례품으로 내는 거죠. 아까 수천 그 나무 젓가락을 만드는 데 쓰는 게 그렇다는 것이고. 예. 이거 오늘 젓가락 갖고 얘기를 풀어봤는데 글쎄 젓가락 행정까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Do you know BTS?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결국 문화라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 갖고 우리 문화만이 뭐 최고다 하는 그런 지나친 우월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겠죠. 자, 오늘 김경원 기자와 함께 풀어봤던 한중일 문화 산책 젓가락 문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